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일주일이 또 훌쩍 가버렸네요. 다시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주말에 수영 강습을 가거든요. 그래서 애들 나간 사이에 혼자서 오늘 아침에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 가지고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 많이 해주시거든요. 애들이 아직 어린데 좋은 아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좋은 아빠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요. 미주은 운영자로서 또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주은이라는 채널은 여러 가지 시리즈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장기 투자자고 앞으로 채널을 오랫동안 운영하기 위해서는 쉽게 식상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리즈를 운영하고 또 재미있는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운영하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장기간 동안 재미있게 함께 하실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시리즈가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이라는 것도 있고요. 5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종목을 불러다 놓고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종목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리즈고요. 또 하나 있는 것이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이라는 거는 2개 종목만 딱 불러놓고 권투 하는 식으로 매 라운드 어떤 종목이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채점을 해서 마지막에 점수로서 승자를 가리는 굉장히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한 그런 시리즈고요.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가장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라. 이번 주에 처음으로 시작한 시리즈죠. 각 섹터마다 각 인더스트리마다 그 산업에서 가장 미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내는 이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컴페티션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미있는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기업 분기 보고서 미주은과 함께 분석이라는 코너고요. 이 코너는 이번 주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죠.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업 분기 보고서 저와 함께 읽어나가면서 분석하는 거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요.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빵 주식이라든지 테슬라 아니면 엔비디아 등등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분기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 함께 읽어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드릴 부분은요, 5년 후 예상주가 계산하기라는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시작한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오늘은 사실 제가 준비하고 있던 영상은 한 가지 종목을 가지고 5년 후 예상주가 계산하기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를 찝찝함이 자꾸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5년 후에 예상 주가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상 주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멀티플 메서드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옵션 1, 옵션 2. 옵션 1 같은 경우는 earning per share랑 price per earning ratio를 곱해서 우리가 타겟 프라이스를 알아보고요. 옵션 2 같은 경우는 revenue per share를 price to sales ratio랑 곱해서 그 타겟 프라이스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요,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따르거든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기업의 매출 그리고 순이익의 상승은 결국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전제가 성립이 돼야 이 계산법이 유효한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비즈니스의 성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기업의 비즈니스 성장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마켓의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계속 분기 보고서 발표 내용을 우리가 검토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비즈니스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거기에 투자를 하면 결국 그 비즈니스 성장이 기업 가치의 상승을 결과적으로 가져올 것이고, 또한 그 결과 주가도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이론에 바탕을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성장에 투자하자라는 이론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기업의 매출 성장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죠? 라고 묻는 분이 계신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기업의 매출을 보면 주가를 알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7월 25일 토요일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 순서로요, 매출 수익 그리고 주가 변동을 비교하는 그런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종목은 어떤 기업일까? 약간 게임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맞추시는 이런 식으로 약간 재미있게 주말이니까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Catch Me If You Want To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제 영상 처음으로 보신 분들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매출 수익 그리고 주가 변동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비자를 가져왔거든요. 비자라는 종목이 이 설명을 드리기에 굉장히 좋아요. 먼저 보시면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 동안 그 비자라는 종목의 에버리지 프라이스, 그 한 시점에서의 프라이스를 가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최고점에 찍혔을 때가 있고 최저점에 갔을 때가 있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한 비교가 될 것 같아서요. 그 해의 에버리지 프라이스 가지고 오늘의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해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여기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그러면 그 해의 토탈 레비뉴, 1년간 벌어들인 매출은 얼마고 그리고 넷 인컴, 그 해에 벌어들인 수익은 어떻게 됐는지를 쭉 조사를 해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하고 수익 같은 부분은 지금 에버리지 프라이스, 주가랑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그 소수점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그래프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0분의 1 정도로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8065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80.65로 줄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넷 인컴이 2966은 29.66, 그래서 100분의 1로 나눠서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프로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오늘의 어널리시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톡 프라이스 보시면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오렌지색이 토탈 레비뉴, 그리고 그레이색이 지금 회색이 넷 인컴입니다. 비자가 굉장히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매출이 상승함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한다, 이 부분이잖아요. 보시면은 오렌지색이 지금 그 매출의 상승을 보여주죠. 매출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파란색이 주가 변동인데요. 주가, 에버리지 주가 역시도 계속해서 매출을 따라서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 밑에 그레이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수익률, 즉 넷 인컴입니다. 그 넷 인컴은 어느 정도 그 해의 조건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매출하고 주가의 경우 거의 나란히 평행을 이루면서 올라간다. 따라서 비자라는 종목은 오늘의 영상의 목적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데 굉장히 용이해서 제가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GE가 있는데요. 제너럴 일렉트릭. 한때 굉장히 우량 기업 중에 하나였죠. 보시면은 2010년에서 2020년까지 그 프라이스, 주가의 변동을 보면은 예전에 한참 잘 나가던 때 주가가 상당히 높았고 최근에 들어서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토탈 레비뉴랑 인컴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전성기를 구다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떨어진 모습 보였고요. 넷 인컴은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마이너스로 지금 2017년부터 최근까지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 역시 수치를 줄여가지고요.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래프 보시면요. 오렌지 곡선이 매출의 변동이거든요. 매출이 2010년에 가장 높았다가 2010년 이후로 현재 2020년까지는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주가 변동 차트를 보면요. 오히려 계속 올라가다가 한 2016년 가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나. 그래서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오히려 성장률, 그 매출의 성장률보다도 밑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죠. 자, 두 가지의 예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요. 앞으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먼저 차트를 보시고 이 차트가 어떤 종목의 차트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을 먼저 해보시는 일종의 게임의 형식으로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종목은 어떤 기업일까 시작해 봅니다. 자, 오늘 참가하는 기업 선수 명단입니다. 아마존, 애플, 보잉, 코카콜라, 델타, 디즈니, 엑선모빌, 페이스북,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참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차트를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면 이 명단 보시면서 어떤 기업이 지금 이 차트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차트입니다. 첫 번째 차트 보시면요. 매출이 굉장히 좋았죠. 2010년, 11년에 굉장히 좋았다가 매출이 꾸준히 지금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하락하죠. 그러다가 2016년부터 약간 상승하는 그런 곡선을 보이죠. 주가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다가 정신 차려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최근까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매출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익률 역시도 지금 매출하고 같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를 나타내는 기업은요. 바로 엑선모빌입니다. 엑선모빌은 2010년 정도까지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그런 우량 기업이었죠. 그러다가 매출이 계속해서 하락함으로써 주가 역시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 보시겠습니다.
이번 기업도 마찬가지네요. 2010년, 11년까지는 매출이 좋았는데요. 그 이후로 완만한 곡선으로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죠. 2020년까지 계속 오면서 점차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기업이고요. 비즈니스가 계속 하락하죠. 수익률 봐도 지금 넷 인컴 역시도 계속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최근에 약간 상승을 했는데요. 이조차도 예년 수준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죠. 주가도 한참 올라가다가요, 2012년부터 정신 차리고 같이 매출이 줄어드는 거에 발맞추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랑 매출이랑 정확하게 같이 평행을 그으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종목은요, IBM입니다. 많은 분들이 맞추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매출의 곡선을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직선입니다. 계속해서 곧게 올라가고 있죠.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매출의 규모가 계속 성장하다가요, 2018년부터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 넷 인컴 역시도 계속 올라가다가 2017년에 잠깐 떨어졌죠. 그리고 2018년에 다시 상승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낙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이 종목의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줄었는데도 주가의 상승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 2020년까지도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기업은요, 나이키입니다. 혹시 나이키에 투자를 하고 계신 위준 가족분들 계시면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정체 상태잖아요. 판단이 끝난 다음에 혹시 이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면 지금 계속해서 혼자 올라가고 있던 주가가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출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요,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죠. 주황색이 매출이잖아요. 2010년부터 여태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인 그런 종목입니다. 매출이 상당히 많은 규모 성장을 했고요. 인컴도, 넷 인컴 역시도 매출을 따라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주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도 예전에 비해서 현재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죠. 매출 그리고 넷 인컴의 상승하고 거의 같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과 주가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이 종목을 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단 지금 2020년에 들어서는 매출이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주가의 상승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은요, 애플입니다. 애플이 지금 주가가 예전에 몇십 달러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상승한 것을 매출과 함께 올라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요, 자, 이번에는요, 아까 애플처럼 올라갔다 꺾이는 부분이 별로 없죠. 그냥 곡선으로 쭉 해서 부드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약간 정체를 보이고요. 넷 인컴 역시도 주춤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네요. 주가의 경우는 매출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죠. 매출하고 같이 올라가다가 최근에 한 2017년부터는 그 곡선의 기울기가 매출을 오히려 앞서가는 상승폭이 더 커졌죠. 그래서 최근에는 매출의 상승을 주가의 상승이 초월해버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진 주주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매출이 약간 주춤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혼자 올라가 버렸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따라가야겠죠. 매출이 따라가지 못하면 주가는 결국은 주가가 매출을 맞추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매출이 먼저 주가를 맞출지 주가가 매출을 따라갈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이 종목 역시도 꾸준히 상승을 하는데요. 2015년까지는 그 상승폭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정체를 보이다가 갑자기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출이 급상승하는 거죠. 매출이 급상승해버리고 넷 인컴도 같이 매출을 따라서 급상승했고요. 주가 역시도 이 두 개를 따라서 같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하락도 같이 했고요. 지금 2019년에서 20년 올라가면서 매출도 상승, 넷 인컴도 상승, 그리고 주가는 오히려 매출, 넷 인컴에 비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적인 발전을 보인 종목이 어떤 걸까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많은 분들 맞추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조금 복잡하네요.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원만하게 올라가는 종목이죠. 매출이 원만하게 올라가다가 2019년에 그 정점을 찍고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익률은 조금 들쑥날쑥한 그런 종목이네요. 어떤 인더스트리인지 몰라도 넷 인컴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의 변동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지금 2010년, 2012년까지는 주가의 상승이 거의 매출을 따라가지 못하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은 상승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주가만 올라가는 그런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매출하고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매출이 떨어지자 주가도 함께 떨어지는 모습 따라가는 지금 섀도우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델타입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이 종목도 수입의 증가, 매출의 증가는요,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가 조금 빨리 떨어졌네요. 2018년이 정점이었고요. 2018년 이후에 2019년까지 매출이 많이 감소했고요. 최근에 또 한 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 인컴 역시도 매출하고 같이 상승을 하다가요. 거의 똑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2019년에 급하락하고 지금 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건 지금 넷 인컴이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종목. 주가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의 성장보다 주가의 성장이 오히려 더 좋았던, 그래서 오히려 고평가된 그런 주식이었죠. 이렇게 고평가되다가 최근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보잉입니다. 많이들 맞히셨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종목은 수입의 증가가 굉장히 일정하네요. 일직선을 보이면서 지금 수입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넷 인컴 같은 경우도 매출하고 거의 일정한 폭 보이면서 같이 증가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수익이 조금 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 보이고 있네요. 반면에 주가 같은 경우는요, 2012년부터 15년까지는 매출의 상승도보다 그 주가의 상승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약간 고평가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러다 최근에는 다시 정신 차리고 지금 매출하고 나란히 발맞춰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요, 2020년에 들어서는 수익이 뚝 떨어지자마자 같이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종목은요, 바로 디즈니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차트는 지금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지금 매출 곡선 보시면요, 2011년, 12년에 정점을 찍고요, 2012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하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마찬가지고요. 넷 인컴도 역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2017년이 가장 안 좋았네요. 최근에는 약간 그래도 수익률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주가 변동은요, 매출이 떨어져도 한동안은 계속 올라갔네요. 2019년까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 종목은요, 코카콜라입니다. 자,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이 곡선만 봐서는 가장 심하게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매출은 이미 지난 8년, 9년 동안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종목의 주가 역시도 계속해서 떨어져서 여기쯤 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매출도 떨어지고 넷인컴도 떨어진 상태에서 혼자 올라갔습니다. 물론 최근에 2019년, 20년에 들어서 인컴이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전 수준에 비해서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 있으니까요. 이 코카콜라의 현재 주가는 정당성이 조금 배제된, 어떻게 보면은 버블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네요. 코카콜라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앞으로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코카콜라가 과연 최근에 보여준 주가의 상승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매출과 넷인컴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곡선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황색이 매출이잖아요. 매출이 정말 아름다운 곡선을 2010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 일정한 상승을 보이면서 부드럽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요. 반면에 수익률은 조금, 이게 변동이 조금 심한 그런 종목이네요.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변동을 보면요, 주가는 지금 넷인컴보다는 사실 매출을 따라가고 있죠. 거의 매출과 함께 나란히 상승하는 모습 보이다가요, 때로는 매출의 상승률을 잠깐 이겨내기도 하다가 약간 떨어지기도 하다가, 최근에 2020년 들어서는 매출이 상승하는 것보다 약간은 조금 더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 10년, 11년 동안의 곡선을 보면요, 주가 변동과 그 매출의 상승이 거의 일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곡선의 주인은요,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멋진 그림을 그려냈네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종목 역시도 굉장히 멋진 그래프를 보여주죠.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2010년에는 거의 모든 것이 아래에 있었죠. 그러다가 굉장히 상승폭이 크게 매출이 쭉 곡선을 타고 올라가고요. 앞에 보셨던 아마존을 오히려 능가하는 그런 매출의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수익률도 굉장히 멋지네요. 수익, 넷 인컴도요, 지금 매출이 올라가면 수익이 뒤질세라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약간 넷 인컴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주가를 보시면 주가는 지금 매출하고 수익을 같이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2018년부터는 오히려 매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매출의 상승보다 오히려 주가의 상승이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저평가됐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수익률이 최근에 약간 저조했기 때문에 매출의 상승과 그리고 넷 인컴의 상승 그 사이에서 자리를 잡았구나, 굉장히 적절한 포지셔닝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페이스북입니다. 자, 페이스북의 주가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지금 매출의 상승에 비하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페이스북 절대 비싼 주식이 아니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종목으로 왔습니다. 마지막 종목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 매출 곡선이 너무나 아름다운 곡선으로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2020년까지 과거 10년, 11년 동안 이 정도로 어떻게 완벽한 상승 곡선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꾸준히 매출이 상승해온 그런 종목입니다. 수익 보시면요. 넷 인컴 역시도 매출을 따라가다가 잠깐 주춤한 2017년에 주춤한 모습 보이다가 정신 차리고 쫓아가죠. 매출을 쫓아가다가 최근에 약간 매출보다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주가를 보시면요. 2013년까지는 오히려 매출을 앞서가다가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매출도 늘고 넷인컴도 늘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매출의 상승을 나란히 쫓아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죠. 근데 지금 보시면요. 최근의 모습은 오히려 매출의 상승 그리고 수익 넷인컴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꺾이는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지금 저평가됐다고 오히려 말할 수 있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정답은요. 구글입니다. 그래서 구글 역시도 지금 단편적으로 숫자만 보시고 구글은 너무 비싼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 구글의 매출 그리고 넷 인컴하고 같이 나란히 보시면요. 과거 10년 동안 구글이 이렇게 싼 적이 없었습니다. 매출보다 오히려 비싼 적도 있었고요. 매출을 계속 쫓아갔었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매출과 주가의 간격이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 구글까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맨 처음 우리가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업의 매출 성장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것이 아니고요.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그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주은의 댓글창을 보면요. 이 종목은 너무 올라서 저는 매수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코멘트를 남겨주시는 것보다는요. 앞으로는 이 종목은 매출 성장이 저조해서 매수를 포기했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Catch Me If You Want로 넘어갑니다. Catch Me If You Want 첫 번째는요. 나의 기업의 매출, 수익을 우리가 정기 점검해야겠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차트들, 많은 기업들의 차트를 살펴봤잖아요. 그 결과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기업의 매출 그리고 수익은 그 기업의 주가와 상당 부분 상관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기업들,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매출과 수익을 계속해서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네요. 두 번째요. 기업 분기 보고서 꾸준히 읽어보기. 3개월에 한 번씩 모든 기업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끔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던져줍니다. 이 분기 보고서만큼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는 없거든요. 방금 전에 확인하신 것처럼 매출과 수익, 우리 주가 변동에 너무도 중요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이라도 기업의 분기 보고서는 빠짐없이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켓의 변동에 매도하지 말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의 마무리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흙탕물에 빠진다고 다이아몬드가 돌덩이가 되어버리진 않는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요. 아마존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2018년 8월 달부터 12월까지 한 3개월 동안요. 아마존이 31% 넘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매도를 하셨겠죠. 아무래도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30%가 넘는 주가 하락을 견뎌낼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셨거나 아니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다음 18개월, 19개월 동안 무려 100%가 넘는 성장률을 아마존이 보여줬습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하고 주가가 계속 하락할 때는요. 아마존의 이런 변동 차트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다시 한번 심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인드셋 한 번 더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도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 역시 초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요. 제가 힘들 때는 여러분도 힘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과 같은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밀고 당기면서 장기 투자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